안녕하세요. 백운살 신전의 신녀 관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전생을 잃어버리는 망각수를 마시는 것을 많이 드라마에서 보곤 하는데요. 실제로 망각수를 마시지 않아도 우리의 기억은 잊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기억나나요? 갓난아기 때 기억나나요? 안 나요. 다만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면서 잊어져 버리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말을 못하니까 잊혀지고 새로운 엄마의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들은 전생에 각인된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기 때 꾸는 꿈들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꿈들은 전생의 기억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저희 유튜브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쯤은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고 옛날에 나는 어떤 꿈을 가졌지, 어떤 생각을 가졌지 하고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나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사주와 운세,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타고난 전생에 살아온 이력 사주와 해마다 바뀌는 본인들의 운세,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선택한 본인들의 팔자와 그리고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 이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을 것 같잖아요.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제가 상담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점들의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사람은 요 정도만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죠.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생일과 달에 따라서 복도 있고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사주가 있다면 또 사람들은 자기의 뛰어난 재주재능으로 먹고 사는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의 생일이 4일, 10일, 16일, 22일, 28일 생인 사람들은요, 사주에 재주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양력의 4일이든 음력의 4일이든 똑같습니다. 재주재능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 다 잘해.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나운서가 말 잘해야지 아나운서죠.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물론 아나운서를 성공하려면 외모도 이뻐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말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될 수는 있지만 변호사로서 성공하려면 변호인들을 위한 법원에서 법정에서 말을 잘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지만 재주재능도 있으면 훨씬 더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의사도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잘하는 의사는 재주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주에 재주재능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생일이 4일생인 사람들은 재주재능은 많지만은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공부해서 뭐 해야지 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서 뭔가 목표를 찾아가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꿈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라고 그래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공부가 잘 됩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가 왜 되고 싶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표라면 더 재미없을 겁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잘 돼요. 이렇게 꿈과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목표를 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낮은 걸 목표로 삼으면 노력과 열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최고의 목표점을 삼아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에 간절한 꿈이 내 열정을 불태워서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하게는 쉽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주재능이 많은 이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꿈과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거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자녀가 어떤 재주 재능이 있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요리 잘하는 것도 재주 재능이고요. 컴퓨터 잘하는 것도 재주 재능입니다. 막 글씨 빨리 잘 쓰는 것도, 글씨 잘 쓰는 것도,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예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도 좋고 재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률이 더 높아지겠죠. 예능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잘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최고가 되는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비슷한 데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바닥을 향하고 살지 아니면 성공을 향하고 살지. 성공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각자 원하는 삶들을 이루고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가져라.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설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재주 재능이 많은데 근데 나 이상하게 일이 뜻대로 안 돼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는 막 열심히 막 잘 돼. 근데 끝매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너는 왜 이렇게 매듭을 못 줘? 시작만 좋고 끝을 왜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지살부라는 살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살이 끝매듭을 못 짓게 합니다. 이 살은 제가 전생의 업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끝매듭을 못 짓게 하니까는 이 끊는 매듭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면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도 해주고 힘도 주고 엉덩이도 툭툭 쳐줘야지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재주 재능이 많은데 2월생이야. 2월생일 경우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해. 그리고 잘 참어. 착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한테 말을 못해서 자기 재능을 못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7월생이나 4월생이신 분들은 고집이 좀 있어요. 욕심부리고 변동을 쉽사리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거기다 지살부가 있는 사람들은 변동 주면 시작만 좋지만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6월생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재주 재능이 많은데 6월생인데 재밌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재미없으면 딱 때려쳐. 딱 때려치고 딱 때려치고 딱 때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직업을 원할 때는 그 직업에 3년 차는 왕초보입니다. 5년 차가 돼야 경력자고 7에서 10년 돼야지 달인이 되는 거죠. 그쯤 돼야 돈을 벌어요. 최소한 5년 이상은 하라고 합니다. 3년 했는데 돈 안 되고 재미없다고 때려쳐 버리면 맨날 인생이 3년 차가 돼버리고 초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길게 쭉 가시고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그럴 때는 취미로 변화를 주는 거죠. 취미를 맨날 바꿔도 괜찮아요. 한 달 해보고 세 달 해보고 바꾸고 직업을 가져야 고정 수입이 생기니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취미를 바꾸고 취미를 한 3년 했는데 수입이 생긴다. 그럴 때 직업을 바꾸는 전환하는 생각을 그때쯤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일에도 음력, 양력 두 가지 성격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음력, 양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음력이든 양력이든 이 생일이 있는 분들은 재주 재능이 많으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본인의 재능을 잘 살려서 사람들한테 성공 강의를 하고 살면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주에는 유산 받을 캐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유산을 받을 캐가 사주에 꼭 한 번 있다면 살면서 꽁돈 한 번은 꼭 들어온다는 겁니다. 꽁돈 한 번이 꼭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을 받든 아니면 결혼하면 처갓집에든 아니면 시댁에든 받을 유산이 있든 아니면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받을 유산이 생기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삶 속에서 직장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꽁돈 한 번은 잘 들어온다. 그런데 이렇게 꽁돈이 생겼다고 막 써버리면 다 흩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항상 유산을 가지고 관리하실 때는 다 써버리기보다는 쬐끔은 띄어서 땅에다 묻어두자. 그러면 평생을 땅땅거리고 살 수 있다는 거 꼭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당신도 성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